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9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은 무너지는 보수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한국 대통령의 망신살을 영국 신문이 전했고, 한국 TV들이 전하지 않은 브라질 대통령의 손가락질이 외신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18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은 키어 스타머 경위, 영국에서는 이 서를 경이라고 하니까요. G7 정상회의에서 놀라운 embarrassing한 실수를 했다. 스타머 총리는 한국 대통령 대신에 통역사와 악수를 했다 였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또 이 스타머 총리가 어디 서야 할지 몰라 몇 초 동안 당황해 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아무리 첫 만남이지만 G7 정상회의 같은 이 정상급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할 상대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몰라서 옆에 있던 젊디 젊은 통역사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외교적 결례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타블로이드판 신문인데요. 보수 중산층 주부들이 많이 보는 타블로이드 발행 부수 3위의 유력 신문입니다. 영국은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수교한 서양 국가입니다. 수교 역사만 무려 14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한영 수교 역사상 그야말로 처음 있는 결코 웃을 수 없는 해프닝, 외교 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한국의 새 대통령의 얼굴을 몰랐거나 일부러 실수한 것이거나 아니면 스타머가 뭐 딴 생각을 하느라고 결례를 범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참 용납하기가 힘든,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희대의 해프닝을 한국의 유력 언론은 누구 하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든지 당국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지 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이 손가락질, 삿대질 사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손가락질이나 삿대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질, 이 삿대질 결코 좋아하지는 않죠. 그것도 외국 정상에게.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찍힌 영상과 사진들 중에 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 대통령 쪽을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룰라는 이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이 검지 손가락으로 이 대통령을 향해 여러 번 아주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당시 이 정상들 바로 옆에는 각국의 통역사들이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대화들이 오가는지를 다 상세히 전했다고 봐야죠. 룰라와 마크롱은 물론 이 대통령도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신들의 전언입니다. 당연하겠죠. 외신들이 전한 영상을 보면 룰라의 손가락질을 받은 이 대통령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삿대질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 한국 언론들은 나중에 이
이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사진도 보도가 물론 됐죠. 우위를 아주 깊게 다졌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실제로 룰라는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 마디를 잃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소년공 시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어서 크게 다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룰라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이니까 깊은 관심을 보였다, 뭐 다 사실이에요.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외에 이 룰라의 이상한 손가락질 장면은 그 어떤 한국 언론들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 장면을 놓고 별의 별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룰라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자 이 마크롱이 룰라에게 눈짓을 하면서 옆에 이 대통령이 있다, 그런 듯한 신호를 주는 듯한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어요. 눈을 찡긋찡긋 했다는 거죠. 더더욱이 구구한 억측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화는 제가 일일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추측이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요, 이 대통령 전용기가 캐나다를 떠나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있었던 공항의 해프닝입니다. 보통 외국 정상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떠날 때 그 비행기가 특히 밤에 공항을 떠날 때는 조명을 대낮같이 환하게 켜서 예우하는 게 관행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기 위해 이동할 때 또 많은 인사들이 환송을 나왔을 때 이 공항에 카메라 기자들의 촬영 불빛만 몇 개 켜졌을 뿐 공항 전체가 매우 어두컴컴했다고 현지 언론들,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또 환송 나온 캐나다 측의 인사는 달랑 1명이었다고 하고 대부분이 거의 다 한국 관계자들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전주 MBC는요,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보다 더 크게 활짝 웃으며 악수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실어서 작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고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엘버리지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도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주 MBC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파안대소 사진, 물론 엘버리지 총리가 활짝 웃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 사진 중에서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베스트컷, A컷을 한 장 뽑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웃는 사진이 있었는데 비교적 담담한 표정의 악수 사진, 즉 B컷 사진을 뽑아서 의도적으로 대비시킨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엘버리지 호주 총리는요, 미혼모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엘버리지에게 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었고 자신을 임신시킨 채 다른 여자와 약혼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 걸로 나중에 알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 한을 품고 또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살아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애연금을 받아서 그 아들을 키웠다고 해요. 아주 자수성가 눈물겹게 시킨 거죠. 그래서 시드니 대학에 가자마자 이 노동당에 가입해서 열렬하게 활동한 강성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의 집권을 이뤄냈고 올해 초에는 깜짝 역전승까지 한 최초의 연임 총리가 됐죠. 한마디로 매우 왼쪽에 가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같은 성향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 더 호감을 가졌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